했어요. 캐세이 또 다니는 올해 날개 K 추천했습니다. 캐세이가요, 네. 4년제로 바뀌었어요,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그쪽 저비용 항공사가 드래곤 에어가 있거든요. 근데 드래곤 에어에 붙은 학생도 있어요. 제 학생 중에는요. 근데 그전에는 2년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인가 4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였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프리미엄 항공사로 드래곤 에어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뽑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홍콩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4년제 학사, 4년제 학사를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내항공사가 채용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죠. 그리고 유스카이 항공사는 고졸 이상도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유스카이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로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고졸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통 저비용 항공사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그다음에 에어부산까지는 전문대 이제 2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친구들은 지원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이상이던 뭐 대학원 졸업자도 가능한 거죠. 그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해드려도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을 좀 말을 참 잘 들어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추천을 부탁했는데 5명이 했습니다. 100%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우리 별풍선에 지금 몇 명, 16명의 팬클럽이 있어요. 우리 뭐 1년을 해 100명이 채워질 것 같긴 한데 천천히 가죠, 뭐. 100명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다른 친구들한테 조금 오라고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아프리카 해서 JYCHOY323 JYCHOY323 요거 좀 한 번만 해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누르시면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의 날개 K2 친구가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남승원 씨 나이가 많으면 힘들까요? 남승원이요? 네. 남승원이구나. 이거 더 있으니까 더 드시고. 자, 어느 정도로 나이가 많다고 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보통 갔다 오면 몇 살이죠? 빠르면은 뭐 25, 6. 그쵸. 예, 보통 이제 27, 8. 그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지원하는 친구들 보면 30살은 뭐 그냥 보통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30살. 근데 이제 31, 32까지는 좀 보는 것 같은데 32살이 된 친구들은 남승원은 저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학생도 포함해서 보면 28, 29, 뭐 이 정도.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죠. 저는 무지외반증이 심해서 수술하고 왔어요. 대한항공에서는 신체 검사에서 무지외반증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지외반증이 그러면 뭔지 아마 친구는 잘 알 것 같은데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뭔지 아세요? 혹시 무지외반증? 아니요, 저는 몰라요. 이게 뭐예요? 제가 보험경영학과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보험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봐주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알고 있는 편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있어요. 표현하자면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무지외반증은 여기가 발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뼈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어떻죠? 구두는 보통 이렇게 규격화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발 모양으로 좀 나오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게 발 옆으로 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 경영학과 설계사 그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무지외반증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굉장히 지금 아파서 우리 여기 셀리님이 그거를 클레일린? 뭐지? 케일린? 네. 케일린 그거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평소에도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은데 걸어다니는 시기가 왜냐면 자꾸만 스치니까요. 뼈가 구두에 스쳐서 통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고 오래 걷기가 힘들고 그쵸? 오래 걷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오래 걸어야 승무원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어서. 근데 꼭 구두를 신지 않더라도 오래 걸으면은 좀 아플 것 같아요. 저희 싱가포르 항공은 일할 때 슬리퍼 신고 일해요. 그러니까 그런 항공사가 없어요. 그런 항공사가 없어요. 저희 대한항공 구두는 사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구두 좀 바꿔주셨으면 아마 승무원들이 좋아할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앞에 뾰족한 구두 같은 경우는 보이기는 이뻐 보이지만 아시죠? 구두가 사실상은 이렇게 편안한 구두가 아니거든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소구구두 뭐 좋은 거 신어도 12시간 걸어보세요. 간호사님들 신는 구두 있잖아요. 네. 그 구두 정도로 좀 아마 보급해 주셨으면 승무원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드레스댕님이 질문하셨는데 면접관이 왜 이 직업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승무원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반직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드레스댕님. 드레스댕님 오늘 처음 온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우리 취업 계속 토크 사실상 취업 토크 계속 지금 네. 하고 있었고 승무원 쪽으로 좀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일반직도 포함이요. 왜 이게 되고 싶냐? 이거 지난번에 우리 지원 동기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었죠. 네네네. 우리 드레스댕님의 대답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지난 유튜브를 보는 걸로. 네, 그게 좋겠습니다. 네, 일반직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똑같아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그 장점을 그 직무와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지원 동기예요. 그쵸. 내가 이 직업에서 어떤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요. 직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네네. 어떤 자질이 필요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뭔지를 매치시켜서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여기서 지금 가능하다면 대한항공 신발 이렇게 몇 개 비교하고 네네. 싱가포르 항공사 슬리퍼 이렇게 비교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슬리퍼 집에 있는데 다음에 한번 갖고 와서 네. 보여드릴까봐요. 자, 신발은 대한항공- 보여드릴 수 있잖아, 그쵸? 유니폼도 뭐 유니폼은 있잖아 말하지 마시고. 자, 대한항공 퀴즈함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암묵적으로 보지 않나요? 볼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그게 가장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희망고문, 예, 160에서 161에서 막 희망을 가졌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뽑아온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는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그냥 저를 말할게요. 뭐, 제가 입시를 뭐 보는 사람도 아니고, 입사를 면접관도 아닌데요. 제가 95년 입사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95년생도 있을 거니까. 95년. 네, 우와. 95년 입사예요. 네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전이죠, 여러분? 딱 20년. 21년 전이에요. 네. 와. 그러니까 21살 뭐 지금 동기들, 여러분들이 이제 21살인 친구들, 22살 뭐 이렇게 있겠지만, 제 동기들이 여기 지금 제가 여기가 에어크루 저희 카페이고 저 도와주기도 오고 그런데요. 동기들 키가 167 이상입니다. 저도 167 이상이고요. 제 동기들도 168. 그리고 여기 또 김선영 선생님도 167, 뭐 6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유일하게 한 명이 있었어요. 키 작은 친구 162였어요. 근데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 많이 뽑았어요. 상반기에 많이 뽑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때 100명, 200명 이상 뽑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유일하게 162였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이렇다라는 걸 그냥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지원을 하실 때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키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키 제한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없애는 거예요. 조항을 없애는 것 뿐이지 사실상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그들이 선택하는 거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여러분이 사장님이거나 여러분이 실제로 누군가를 쓸 때 좀 한번 어떤 사람을 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키 제한이 적혀 있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 데를 지원하시는 게 아마 친구들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거꾸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망 고문이 많네요. 그러면 아니 뭐 고문은 하지는 않지만 뽑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자면
괴로운 거죠. 이제 면접 보는 나는, 키 제한 없어도 야호! 하고 갔는데, 네. 그러면, 그쵸. 그리고 제 후배들이 지금 거의 170 이상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키를 7cm 이상 신으니까, 다닐 때는 7cm 이상 신으니까 굉장히 또 커 보여서 대한항공이 바뀐 유니폼에 너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유니폼도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좀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근무할 때는 3cm 이상의 구두를 신기 때문에 좀 키가 작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오버헤드빔 네. 물건을 올리거나 그런 것들 좀 좀 분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평균 키가 지금 작아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채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키가 작아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앞리치는요, 팔을 쭉 뻗어가지고 땅 닿는 키, 그걸 말하는 거죠. 저기 남성분들도 키가 좀 작은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대한항공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키가 커요. 그리고 키가 좀 작다라고 하면 항상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영어를 좀 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싱가포르 항공사에서는 아예 키 제한을 써놓잖아요. 키 제한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말해요. 158 이상. 네, 158 이상. 이게 사실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157은 오지 마라 이거거든요. 안 뽑는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외항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158 이상. 그러면 158. 그러니까 이상으로 하는 161, 162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지금 국내 항공사에서는 그 키 제한이라는 키를 안 적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거나 아니면 정보에 대해서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한항공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버헤드는 그 여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키가 좀 큰 친구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사는 조금 키가 작은 친구들 저도 봤고요. 그 다음에 저비용 항공사는 그렇게 큰 비행기, 큰 기종이 없기 때문에 조금 키가 작아도 영어를 잘하거나 중국어 좀 잘하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키 갖고 생각을 너무 본인이 자기 컴플렉스 갖고 너무너무 뭐라 해야 되나요? 그쪽에만 의존을 해요. 근데 컴플렉스를 알고 있고 다른 거를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항공사든 어디 일반직이든 유리하겠죠. 알고 있는 건 중요하고요. 우리의 날개 K님이 남자분이시구나. 외항사는 남승무원 뽑긴 하나요? 잘 뽑지 않아요. 근데 남승무원이 뽑히는 경우는요,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픈데이 할 때, 그때 맞습니다. 지원서를 들고 가면 이제 남승무원들은 거기 현지에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카타르 항공이나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같은 날에 여러 나라에서 많이 열려요. 계속해서 오픈데이를 해요. 채용 시즌이 되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뽑을 때는 여승무원만 뽑는데 만약에 호주에서 오픈데이 할 때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거기서 오픈데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면접을 보면은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여자보다는 많이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항공사는 남자분 많죠. 로컬 승무원들. 한국 사람은 전혀 없어요. 말레이시아 쪽도 뽑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람 뽑는 거죠. 그렇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로컬에 다 속하기 때문에 뽑고요. 예전에 한번 한국 국적 가지고 있는 친구가 뽑혔었어요. 내가 이제 막 일할 때, 한 5년차, 4년차 됐을 때 뽑혔었어요. 한국 남자. 오, 싱가포르 영주권자였어요. 싱가포르. 네,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살고 이런 친구였는데, 뽑혀가지고 우리 누님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한국인 남자. 그러니까 자격 조건을 좀 잘 보시고 지원을 하시고 지금 이제 저희는 조원자예요. 조원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자신이 가려고 하는 항공사는 그쪽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저 이번에 페이스북 친구 맺은 분이 계셔요. 네. 카타르 항공 남승무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말을 걸어본 적은 없는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연락을 취해서 그 외국 항공사의 남승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한번 초대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전직 남승무원도 계시면
뭐 나오신다 그러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뭐 괜찮으시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카톡 CJY430으로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신데 이런 저희 아프리카 TV에 나오셔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거나 그쪽으로 좀 CJY430 CJ 최지연 제 이름 최지연 430 그쪽으로 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모시고 그래서 모시고 오셔서 여기 가운데 딱 앉으시고 항공사 분위기를 좀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정비사님은 정비사가 꿈 아니에요? 왜 자꾸 이게 승무직을 기웃기웃하면서 외양사 하고 계시지? 근데 그리고 아까 지상직은 어떤 거요? 해서 6030님이 얘기하셨는데 지상직은 뭐 승무직과는 좀 다르게 키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쪽으로 뭐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면 승무직보다는 우리 지상직 쪽으로 생각하셔서 키 제한이 없는 쪽에서도 일해보셔도 되고요. 일반직도 능력이 된다면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지금 아시아나항공에서 에어서울 뽑고 있잖아요. 여객 서비스, 공항 서비스, 그 다음에 일반직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자기소개서 좀 잘 적으면 아마 에어서울의 1기, 그 다음에 서비스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에어서울 지금 뭐 아무런 정보는 없지만 그래도 1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우리 품질 기사님이요, BJ예요. BJ, 공부하는 방송이에요. 어떤 공부? 취업을 해야 되는데 LG 화학으로 가고 싶어. 영어 면접이라서 고민이에요. 근데 BJ 하시면서 공부하는 걸 이렇게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자격증, 뭐 공무원 시험 이거 틀어놓고 하는 네네, 그런 거. 조회수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럴 때가 있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조회수 별로 없는. 추천 좀 해주셔요. 로그인 하셔서 주무시고 LG 화학으로 가도 LG 화학도 영어 면접 하는군요. 그럼 영어 왜 하실 것 같으십니까? 영어 LG 화학. 직무가 뭐죠? 제가 아는 그 후배가 LG 화학 들어갔었거든요. LG 화학 들어갔는데 LG 화학이 굉장히 많은 분야와 관련돼 있고 제품 만들기 위해 재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으로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 LG 화학 어떤 거 하시는지 아시죠? 품질 경영인데 영어 시험을 보는구나. 영어 면접이 품질 경영 이쪽만 보는 거 아니면 다 보는, 필기 보는 거예요? 실제 면접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말하기? 영어 공부하셔야죠, 그러면. 자기소개 정도 준비하시고, 그죠? 지원 동기 얘기하시고, 이거는 항공사를 가던 아니면 그냥 일반직을 가더라도 자기소개 정도는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왜 이 회사를 오고 싶은지,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한글로 적어보시고, 그걸 영어로 바꾸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똑같아요, 저희 항공사는. 예전에 LG화학이라는 좀 다른데, LG생활화학이라고 화장품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좀 일하시는 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때 영어를 물어본대요. 근데 거기서 면접관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렇게 하면은 영어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이상은 되게 망설여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쵸. 막 망설이거든요. 그래서 뽑히는 사람은요, 일단 말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고 안 잘하고를 떠나서 일단 질문하는 거에 거침없이 문법 틀려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쪽은 LG화학이랑 다르니까 영어 면접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면접 중에 영어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면접관들도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서 일단은 무조건 이게 자신 있게 하는 게 그 자세를 더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은 너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짧고 간단하게라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선생님 마찬가지잖아요. 외항사도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영어 면접 보거든요. 그쵸. 분야항공사도 영어 면접 보는데 뭐 정말 잘하는 친구가 그렇다고 붙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공사 승무원도 그렇고 지상직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런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근데 진짜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나의 이름 얘기하고 내가 전공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배웠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정도 있고, 그쵸, 뭐 그쵸. 자기가 이제 어느 곳에 사는데 어느 정도의 뭐 어떻더라라고 하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해서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뭐 영어는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외워야 되는 품질 부분이 있고. 경영이면 이게 영어 면접 들어가면은 전공 관련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영어로. 우리 품질 기사님 영어 공부. 토익 점수 좋다고 영어 잘하지 않아요. 그건 말하는 맞아요. 거랑 완전 별개인 것 그건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900점이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쵸,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말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제가 또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아, 코리아 헤럴드 팟캐스트 코리아 헤럴드에 네. 문장 외우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일 이렇게 하루에 하나?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 하나씩. 아. 근데 그게 얼마 길지 않고요. 지하철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는 동안 완전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니까 또 외워지더라고요. 선생님만의 기법이니까 괜찮은 것 그러면 같아요.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헤럴드 팟캐스트 어디서 찾아봐요? 네이버에서 찾나요? 네이버? 아니요. 어플 깔아야죠. 아, 그러면 저기서밖에 가능하지 않다. 애플. 아, 그래요? 우리는 아니, 저기 안드로이드 되나요? 아, 팟캐스트가 아니고 나는 코리아 헤럴드 그 신문을 아예 어플을 깔으니까 거기 나오는데요. 플레이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저도 네네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대기업 인적성 검사가 에어코리아나 있는데. K 생각하고 있는데요. 키는 150 초중반도 뽑으시나요? 아, 에어코리아나 K. 150 초중반. 우리 지금 6030님은 초인 것 같죠? 중반은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물으시는 친구는 150 초를 말하더라고요. 근데 150 초 본 적은 있어요. 저도 보니까 지상직으로. 근데 많은 관심을 두진 않으니까 저도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중국어. 오히려 영어 함께 중국어 좀 잘하시고 그러면 150 초 중반도 좀 그쪽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인적성 검사도 우리 품질 기사님 아주 취업에 힘드신가 봐요. 인적성 검사 중요하죠. 인적성 검사를 통과를 해야지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제 학생이 그 공기업 LCS 시험 보고 왔어요. 네. 근데 서류가 될 줄 모르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사실 일주일 전에 알아가지고 뽑혀가지고 일주일을 정말 네. NCS 많이 어려워요. 바짝 정말 몰아치기 해도 제대로 하려면 한 달은 해야 되거든요. 매일 공부하던데요. 그쵸. 그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밤새서 했어요. 죽어라고 이제 여기에만 매달려고 했는데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무원이나 일반직은 지금 아마 대한항공 일반직은 지금 승무직은 칼셋이 없어졌어요. 칼셋이라고 인적성 검사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네, 승무원도 했었어요. 옛날에 저도 시험 봤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안 했고 들어가서 인적성 검사를 오히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승무직이 이런 인적성 검사,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국내 항공사는 인적성 검사가 없다는 거. 아마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적성 검사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잠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적성이요? 뭐 인성도 보고 적성도 보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는 시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많이 봤어요. 근데 어려워요. 이공계는 오히려 수학이나 이런 거를 계속 맞아요. 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그래도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인문계 쪽은 아예 수학을 너무 네. 수학이 거의 우리 정석에서 배운 그 수학과 지금은 NCS 기반의 그 인적성 시험은 그런 회사별로 거기에다가 준비해야 되는 한 번 또 부분이 꼬아가지고 회사별로도 준비해요. 창의력을 요하는 시험 문제도 있고요. 어렵더라고요. 이게요, IQ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냥 딱 이제 저기 말씀드릴게요. 인적성이 우리가 말하는 뭐 MBTI 검사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적성이 얼마나 맞느냐, 아니면은 얘가 이걸 했을 때 우리 회사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느냐,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한국사 들어가고요. 수학 들어가고요. 과학과 수학이 섞인 게 들어가고요. 거기 논리가 들어가고 합쳐지고요. 수열 들어가고요. 수열이 네. 들어가요. 뭐 1,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 뭐냐, 이런 식이에요. 이거 쉽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거보다 더 하나 꼬이는 거죠. 그런데 근데 그런 걸 안 봐요, 국내 항공사. 왜 안 보죠? 안 보죠. 그러니까 취업의 기회가 높고, 그리고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영어 준비만 잘하면 항공사나 일반직, 지상직도 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대한항공 일반직이 아마 인적성을 보지요?
보나요? 제가 몰라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한테 아는 친구 있으면 좀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칼세스를 없앴어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유튜브가 아닌 수업으로 가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수업에서 좀 안 알아보시고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유료로 지금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전형을 어떻게 시험 봅니다 이런 거를 무료로 이렇게 뭐 알려주시고 뭐 하던데 칼셋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셋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무직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칼셋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남승무원들도 좋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직 하는 것보다는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냥 대한항공 일반직도 인적성 지금 칼셋이라는 걸 보는지 삼성도 삼성만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있었는데 승무직은 없앴거든요. LG화학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LG화학이 아니고요. LG생활과학. 아니, 나는 있어요. 선생님. 아까 있다고 그랬어. 소개 지금 연락은 안 해요. 네, 우리가요. 그리고 좀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금 아까 95년 입사니까 그 친구도 지금 꽤나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거예요. 이번 연도 안에 지상직에 관해서 이미지나 전체적인 것을 잘못된 점이나 보완하는 점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국 쪽에서 아시는 분도 없다고 해서 지상직에 관해서 이미지나 전체적인 것, 잘못된 점이나 보완할 점을 보고 싶은데 무슨 말이죠? 그런 거를 알려주는 데는 학원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개인적으로 코칭을 받으시던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이미지나 이런 면에서는 그냥 일반직과는 좀 다르고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깨끗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승무직 있죠. 우리 품질 기사님이 뭘 좀 아는 분이야. BJ야, BJ. 아니야, 이거 항공정비사 35님이 그래요? 항공정비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항공정비사님. 죄송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100개. 이런 거 우리 처음 받아보잖아요. 한 개. 저번에 50개. 50개, 그죠? 똥내기에서. 50개 얘기해가지고 우리 분이 쪼아주셨고, 네. 35님이 쪼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17번째. 맞네요. 제가 기억하는 게. 네, 열심히 저번에 할게요. 16번째, 지금 17번째. 아휴, 이렇게 와가지고 또 100개 또 받아보니까 태어나는 보람이 있고.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방송을요, 그냥 노는 것 같지만, 1시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혼자 하니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편집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맞아, 편집 무슨 일 하세요? 근데 진짜 인정해요. 선생님이 편집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그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되니까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시고요. 별풍선 1개라도 쏘면 저희 팬클럽이 되실 수가 있어요. 저희 100명이 목표예요. 100명이 모이면 정말 팬클럽 모임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아까 그 질문이 뭐였죠? 자, 길었어요. 6030님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전체적인 이미지를 물어보는 것이 있었고요. 네. 뭐 해야죠? 그거는 뭐 정말 너무 커요. 너무 큰 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미지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 항공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머리를 지금 제가 머리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발이라면 머리가 안 내려가게끔 하는 거는 저 같은 머리 하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스프레이 붙여서 딱 붙여줘야 돼요. 네, 스프레이에서 딱 이렇게 한 가닥 이렇게 내려오면은 안 돼요. 절대. 이미지적인 거 오늘 지금 나왔으니까 잠깐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대한항공은 머리띠도 가능해요. 여러분 아시죠? 머리띠가 가능해요. 그래서 단발도 괜찮고 우리 선생님 머리처럼 커트 머리 괜찮아요. 면접 시에.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여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똥머리 있죠? 발리나 머리.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항공사는 어떨까요? 그걸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커트머리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맞아요. 맞아요. 승무원 중에 커트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모르시면 네. 커트머리, 그러니까 약간 단발머리인데 머리 안 묶여가지고 이제 대한항공도 봐야 되고 아시아나항공도 봐야 되고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커트머리라면 네네네. 조금 길러서. 이미지, 그쵸. 그 항공사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는 이제 모자를 써야 되니까 그 이미지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소중하고 또 귀하고 또 예쁘고 또 잘났겠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그쵸.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지금 승무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머리는 어느 정도 머리가 묶일 정도는 한번 하시고 그리고 묶었을 때의 이미지랑 머리가 좀 짧다면 단발했을 때의 이미지 그리고 단발을 했다 하더라도 선생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앞머리가 내려오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이렇게 돼요. 인사를 해도 앞머리가 네. 안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흩어지잖아요.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네. 돼요. 그래서 네. 지장직도 그렇고 승무직도 머리가 그렇고 자꾸 머리를 내려오네. 만진다라는 거는 그쵸. 굉장히 청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머리 만진 손으로 밥 쓸 수 없잖아요. 머리 만진 손으로 뭔가 물을 만진다는 거.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우리도 그래서 항상 그 체크가 정기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승무원들 체크하잖아요. 네네. 할 때 머리, 그러니까 어피어런스, 어떻게 그루밍 다 상태 다 보고 머리 네네. 헤어 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체크를 되게 꼼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4월달까지는 국내 항공사, 외항사 네. 좀 차이점을 좀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좀 드릴게요. 또, 네, 6030님, 네, 꼭 팬클럽 할 거예요. 해주세요. 중국어 학과인데 추천 좀 면접 해주세요. 볼때 오늘 10명 중국어로 추천해 주셨네. 소개로 하나요? 면접 볼 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죠. 우리 면접회원님 뵙고 싶대요. 6030님이. 저희 그 블로그 운영해요. 저는 지금 네이버 카페에 가면 에어24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블로그로 그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좀 해주셨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요즘 나는 안 보고 싶어요. 나는? 나는 안 보고 싶어? 선생님도 면담 상담을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써주세요. 시간이 좀 나시면 상담도 해주실 텐데 저는 지금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찾으셔서 블로그에서 면접에 여왕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벌써 다음 주 화요일 상담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상담은 수업을 원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6030님이 서울에 사시면은 상담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건데 만약에 지방이라면은 조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 하고 있죠. 만나고 뵈고 싶다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TV 이거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이거 좋다는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 이렇게 되게 도움 많이 왜냐면 받더라고. 말이나 글도 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기초적으로 이게 이야기가 속도가 빠르고 적는 것보다는 조금 더 파급. 오세요. 화이팅! 자, 6030님이 그래서 면접의 여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3 때부터 지금은 몇 학년인지 모르겠네요. 오래되셨나봐요. 쌤 너무 바쁘세요. 맞아요. 일정이 안 맞아서 계속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바빠요. 어제 10시간 강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목소리가 항상 죄송해요. 목소리가. 목을 잘하라고 어저께도 색깔 컬러 테스트 하는데도 그렇게 나오던데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외항사, 국내항공사 브리핑하는 것 좀 차이점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선 처음부터 아까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병가 내는 것도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구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항공사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그쵸. 싱가포르 항공사는 슬리퍼를 신을 정도로 좀 자유롭다. 근데 저희 대한항공은 신발이 세 켤레가 될 정도로 각각의 용도에 따라 신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도 2켤레 있어요. 하나는 구두, 하나는 슬리퍼고요. 하나는 앞이 막힌 슬리퍼. 테이크아웃 하고 랜딩할 때. 그래서 그때는 슬리퍼 안 신으시는구나. 네네네. 그러시는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7cm나 5cm는 밖에서 신고 있다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갖고 다니다가 실제로 기내 들어갔을 때는 3cm 구두 3cm 정도를 신고 다니는데 너무 다리가 부어요. 아까 무지외반증 친구도 많았는데 다리가 사실 많이 부어요. 힘들겠다 진짜. 아시잖아요. 다리 몸이 붓잖아요. 그쵸. 그거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고기압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저기압이 되면서 네. 몸이 부어요. 그래서
우유 아시죠? 우유팩. 우유팩 뚱뚱해지는 거 보셨죠? 아, 그쵸. 빵빵하게, 그 과자 봉지. 과자 봉지 빵빵하게 네네네.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마 그거 모를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 과자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게 부풀어가지고 빵빵하게 되는. 그걸. 네네. 우유 상할 때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유 상할 때 이렇게 공기가 팽창하면서 빵빵하게 되는 우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몸도 부어요. 그래서 그 몸 부은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만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붓기 때문에 어때요? 유니폼도 좀 많이 꽉 맞을 수도 있고 구두도 꽉 맞아서 사실 실제 일하는 승무원들은 자기 신발이 245다라고 하면 좀 크게 신고 구두를 늘려서 안에 밑에 이렇게 푹신하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자 진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발레리나 아시죠? 뭐 그분 발 보시고 박지성 선수 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비행을 안 하니까 그때서야 여기에 있는 이제 굳은 살이 빠졌어요. 이 저도 여기 여기 가방 하도 많이 갖고 다니니까 여기 굳은 살들이 한 1년이 한 6개월 지나니까 빠지나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굳은 살이 발가락 사이에도 맺힐 정도로 지금 그래요? 승무원들이 그렇게 12시간, 13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수도 떨고 나니까 우선은 시간이 다 하나는 좀 됐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승무원이 되어가지고 아팠을 때 어떨까 이제 이런 많은 얘기를 제가 좀 병원에 왔었어도 그런 게 있는데 보통은 그 비행 전에 진단서 써서 보내면 되고요. 진단서 써서 보내면 그룹 쪽에다가 이제 팀장님 말씀드리고 그룹장님까지 해서 통과가 되지만 보통 비행 전날이거나 이렇게 좀 미리 해주시는 게 가장 저희도 좋고요. 당일날 정말 긴급하게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빨리 연락을 취해서 못 간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요즘에는 계약직인데 못 내요. 아, 그래. 계약직은 못 내요? 아니, 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다른 거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계약직이 2년제니까 2년 동안이니까 너무 많은 병가 진짜 아파서 병가 내는 건데 병가 내면 고가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정재건이 되기가 팀 전체가 디메릿을 받는다는 얘기도 예전에 들었어요. 그거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내 항공사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승무원 대한항공은 근속연수 정년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저 있을 때는 55세였는데 뭐 올라갔잖아요. 다 60세로. 아, 그래요? 네, 전체 다. 근데 근무하시는 분이 없을걸요. 저는 55세 이제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싱가포르 항공도 그 정도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다 60세로 교사들은 다 60세, 정년이 다 인정이 그 나이 됐잖아요. 그때까지 하면은 힘들지 않으시? 55세는 저는 봤어요. 제가 일찍 그만뒀으니까 그러긴 한데 남자 사무장님은 많이 계시고 55세 여자 사무장님은 그 나이 굉장히 하신 거죠. 분이 존경스럽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분 이태금 승무원 네, 1호 사모님으로 계셨다가 그만두셨고 그 다음에 퇴직하셨어요. 그만두신 게 아니라 퇴사하셨고요. 정년 퇴직하신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팀장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이 근무할 때 저희 팀장님이셨고 그때 뭐 성공 거기 MBC에서 뭐 성공시대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상무님 가셨을 때 나오셔가지고 저도 그 텔레비전을 봤었고 그때 저희 같은 팀이셨습니다. 저희 사무장님께서. 우리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셨어요. 아주 반갑게. 그래서 내가 안녕히 계세요. 우상유공님 아까 그분이야. 아니에요. 여기 위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아 진짜? 우리 정기사님 또 50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나가셨다가 또 들어와서 이거 쏘고 나갔어. 35님이 35살은 아니겠죠? 35살은 아니겠죠? 지금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멍멍이님 전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상직 쪽도 부탁드려요. 어떤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가 계속 지상직을 물었었어요. 친구가. 그래서 지상직도 이미지 면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 지원 동기는 꼭 준비하세요. 이거는 일반직을 안 가더라도 지상직이든 승무직이든
그리고 승무직에서도 자기소개는 반드시 시켜요. 너 누구니? 이거잖아요. 너 누구니? 맞아. 절대 외우지 좀 마세요. 외우는 거 표현하면요. 다 떨어뜨려요. 안 뽑아준다 그랬어요. 다. 근데 내가 누구지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정도 안 하고 그냥, 한번 시험 볼까요? 하는 친구들 다 티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한 번 시험 볼까요? 이거 마음은 간절한데, 그거를 잘하려고 달달달 써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가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외웠는데 안 해온 척. 그 연기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그렇죠. 얘기. 그쵸? 연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평생교육원 이렇게 좀 하면 연기를 하는 것도 면접 연기. 네. 이거 소문나면 안 돼요. 이 면접관들이 이거 알면은 아니 잡아내지 않을까? 연기학과 친구들이요. 연기 자연스럽게 전혀 하잖아요. 연기인 거지 않게. 면접 그쵸? 연습을 필요한 면접 것 연기하는 같아요. 거죠. 그렇죠. 그쪽에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연기하시라고. 어차피 우리 다 한다고. 특히 그쪽도 해요. 인사부 쪽에서. 어차피 할 거 연기 잘하시라고. 그거 괜찮네요. 일단은 외우고 자연스럽게 작성된 나에 대한 얘기를 외우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 연기 연습을 하고 가서 하면은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공사님이 생일 축하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생일이셔가지고 이거 별풍선을 쏘는구나. 아니 그거 아닌 거 아니야. 한국정신비사님이 생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진짜. 좋겠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겠다. 우리 선생님 언제세요? 10월 3일. 어떻게 알았냐? 10월 3일. 생각났네. 금방 생각났네. 10월 3일. 계자리? 천칭자리. 천칭자리. 네. 균형과 감각. 네. 나는 무슨 자리? 네. 몰라요. 야. 양자리? 자, 우리가 계속 끝낸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친구들이 먼저 인사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인사 받아주되. 자, 13명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추천 2명 더 해주세요. 다 세고 있어, 지금 추천 몇 명인지. 네. 외워야지, 뭐, 어떡해. 아니, 근데, 로그인해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육공사부님이 다음에 꼭 별풍선 들고 갈게요. 했어요. 그래요? 아니, 팬클럽 해주시면. 한국정비사 3호가 생일이에요. 3월 5일 생일이래요. 지난주 얼마 안 됐네. 네. 그랬구나. 네. 그러면, 물고기 자리다. 자, 우리 이제 그러면은, 마무리를 할까요? 근데 뭐 오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잘했나? 아니, 질문 많이 해요. 많이 잘했어요. 했잖아요. 머리도 네. 어떻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네. 다음 주에는 그, 이미지 조금 무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지금까지 뭐 자기소개, 뭐 입사 후 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접의 여왕 유튜브에 보시면, 선생님이랑 저랑 한 거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참고를 좀 많이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미지 면에서는 조금 다음에도 얘기를 할 건데요. 다음에는 브리핑 있잖아요. 브리핑 할 때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뭐 과정을 좀 얘기하면 좋겠고요. 시간도 좀 달라요. 아까 그 병가 낼 때도 저희는 사실 눈치 봐요. 국내항공사 아마 눈치 많이 볼 겁니다. 승무원들이 아마 지금 참여하신 분이 없는데 아픈데 왜 눈치 봐? 눈치 봐요, 저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게 죄야? 전체 승무원의 그 팀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팀 관리를 통해서 뭐죠? 아프지 말라고 하는 병가 관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국내항공사가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 개인적인 승무원들이 자기 관리 못할 것도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진짜 아픈 사람이 병가를 내야 되는데 가짜로 병가를 내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병가를 내서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진단서 같은 경우도 좀 사실상은 진짜 아픈지까지도 확인을 해요. 우리 가면 의사가 다 해주던데. 감기 걸린 거, 그래, 며칠 해줄까? 네. 그리고 회사 안 가죠? 네, 이거 제출하러는 일단 병가 내고 다음에 갈 때 이렇게 제출해요? 네. 저희는 옛날에 진단서 내고 회사 오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진짜 아픈지? 네, 그래서 아픈데 어떻게 가? 그때 안 가고 그 다음 날에도 와라.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구나. 사실 그래서 네. 인원 정말 모자랄 때는
성수기건 할 때는 사람을 더 많이 뽑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인원을 돌리기 때문에 병가가 안 먹힐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뀌어야 이 사람들이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그쵸? 오래 일해야 회사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일 못하는 사람을 계속 신입을 뽑는 것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회사에 오래 남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서비스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악의적인 자기 편의성이 있는 거짓말을 해서 실제로 나쁜 사람이 병가를 못 내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팀의 전체적으로 누가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 오늘 그런 것 좀 알고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배웠다고 도움 많이 됐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가는 항공사가 어떤 항공사고 그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일하는 환경이 있는지 그거 굉장히 먼저 알고 가는 것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오래 일하는 그런 것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진짜 하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평등한 취업준비위원회 면접의 여왕 최지영 노쌤 노정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토요일 6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브리핑 이거 좀 준비할게요. 네, 안녕.